선생님이 이제 그 녹화를 다 끝냈고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되는데 생각보다 녹화가 빨리 끝났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쵸. 이거 다 이해하고 또 주요 문장 외우고 그러는 너네들이 더 힘들겠지. 이제 내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숨을 고르면서 우리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내신 끝나면 또 방학 있으니까 제주도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힘든 게 덜 힘들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도울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측 상단에 그 마크 보이죠? 화이팅이야. 21번 지문부터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32번까지 맞죠? 32번. 그쵸, 32번. 내일 33번부터 나가면 되니까. 다행히 지문이 많이 어렵진 않은데, 현재 시각은 수요일 11시 25분. 제 목표는 이제 1시쯤까지 녹화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데, 피자 한 조각 먹고 왔어요. 날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너무 진짜 여름밤이야, 여름밤. 응? 1번 문장부터 보면 lawyers. 그 변호사들이 가끔씩 ownership, 그 소유권이라는 것을 한 다발의 sticks, 그 막대기로 묘사를 한답니다. 이미지 찾아놨는데? 넘어갑시다. 그 막대기 다발 알죠? 막대기 다발. 이러한 메타포, 비유라는 것은 introduced, 도입이 됐거든? 대략 한 100년 전쯤에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이 dramatically, 드라마잖아. 극적으로. 그쵸? 드라마처럼 마치 극적으로 transform, 바꿔놓았다는 거죠. teaching, 가르침, 즉 교육과 관행을, 법에 대한 교육과 관행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비유라는 것은 그쵸? 그 소유권을 한 묶음의 막대기로 묘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할게. 1번 문장이라고 해놓을게. 그 비유라는 것은 유용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 왜 쓸모가 있냐면 그것이 준사역 동사 돕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소유권을 보는 것을 혹은 여기는 것을 뭐로써? 그룹핑, 모음으로써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권리로 여기도록 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랍니다. 그 이 대인관계의 권리라는 게 근데 separated, 분리되고 혹은 put together,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거거든. 동그란 괄호 닫고. 구조적으로 일단 보면은 이 C를 to C로 써도 되는 거. 준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C, A, as, B라고 간주동사 보이죠? interpersonal 하면은 그 대인관계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엔 대인관계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라는 뜻이 있다. 사람 간의, 그쵸?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를 묶어놓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거죠. 너가 얘기할 때 있잖아.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쵸? In reference to 무엇과 무엇을 언급할 때 resource, 그 자원이라는 거 언급할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종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 많은 막대기를. 근데 이 막대기라는 게 메이크업, 구성하고 있거든. fu, 전체의 막대기를. 네모가로 닫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자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콜론 아래에 있는 권리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 sell stick. 그냥 의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셀이 동사 원형으로 쓰이긴 했는데 파는 스틱, 막대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팔 권리. 그 다음에 렌트 스틱, 임대할 권리. 즉 임대 막대기. 즉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뒤쪽으로 이제 이 mortgage license giveaway destroy 이 세 개가 병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정도에 2분 왼쪽에 end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mortgage, 저당 잡히다. 저당 잡힐 권리.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을 저당 잡히고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당 잡히다. 저당 잡힐 권리, 그 다음에 라이센스 하면 동사로 허가할 권리, give away, 줘버리는 거죠. 즉 법적으로는 그걸 증여하다라고 하거든. 너네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1,000,000원 정도를 give away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증여한다고 하거든. 저당 잡힐 권리, 허가할 권리, 그 다음에 증여할 권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the thing, 그것을 파괴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거죠. 소유권 내에서는. 5번 문장의 도우는 연결어로 하지만 그 다음에 as for 여기서 전치사는 무엇 무엇에 대해 말하자면이라고 해석하자.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막대기라는 것을 나누자입니다. 그 땅 한 조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땅 한 조각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은 랜드오너, 즉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렬되는 거죠. 은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몰기지, 저당을 잡고 있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테넌트,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리즈, 임대차 계약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플러머, 배관공이 있을 수도 있죠. 라이센스, 허가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허가권이냐면 그 땅에 enter,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석유회사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미네럴 라이츠니까는 결국에 채굴권을 얘기하는 거죠. 채굴권. 결국에는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 땅의 소유주가 있을 수도 있고 저당, 그 땅에 대한 즉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랜드오너, 땅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땅에 대해서 100%의 현금을 지급하진 않고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 그럼 그 소유주가 대출을 받은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땅의 소유주가 그 소유는 땅 주인에게 있지만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쓰고 그쵸, 빌려줄 수도 있죠. 테넌트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그쵸,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채굴할 권리를 갖고 있는 석유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6번. 각각의 이러한 당사자들이 하나의 스틱, 여기 밑에 파란색 글씨로 써놨듯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묶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측면을 사용할 그 property, 그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소유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어? 그쵸. 3번으로 고르는 게 적절할 것 같아. 그 소유권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그 다음 22번. 그쵸.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죠.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2번으로 고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When it comes to 전치사죠. 무엇 무엇에 관하여.
여기에서 to가 초보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라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보자. 인터넷, 인터넷에 관련하여서 있잖아. 이 to 가주어 진주어죠. 이게 수능에서도 pay가 자동사로 이득이 되다 란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 그쵸. 인터넷과 관련하여서 그냥 이득이야. 뭐가 이득이냐면 little 약간 paranoid 편집적인 것이 이득이랍니다. 하지만 그쵸, 많이는 아니고 보통 편집증이라는 정신병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를 편집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편집증이라면 심지어는 뭐 다른 그 가족의 예를 들어 아빠가 편집증이다. 그러면 딸이나 그 부인이 주는 물도 되게 못 마셔. 되게 의심하는 그러한 그쵸,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심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본은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는 뒤에 구조를 한번 봐봐. 동그란 거로 묶었냐 세모 가로 묶었냐. 그쵸, 동그란 거로죠. 어나니머티 엄청 중요하죠.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하면 그쵸, 모든 것에 대한. 근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은 그 인터넷에 reside는 있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하면 역시나 다시 한번 it to 가주어 진주어. sensible 합리적이다. 뭐 하는 것이? question 의심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의심하는 것이 너가 받는. 기본에도 이번 연강편 쳐놓을게요. 그쵸. 막 요즘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피싱 사례도 많으니까는 어떤 데이터든지 메시지든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typically. 일반적으로 있잖아. 3번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it to 가주어 진주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빨간색 펜으로 필기해줄게. 그 다음 when 아래로 또 중요한데 day 주어 동사 나오고 그쵸, 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보면은 되죠. 그 다음에 전명으로 묶이고 이렇게 세모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as 이하가 knowing이 아니라 having known이라고 지금 완료형으로 쓰였잖아. 동명사 완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준 시점을 introduce로 봤을 때 그들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이전을 알고 있는, 너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having known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쵸? 별표? 그쵸? 과거부터 알고 있으므로 having known you로 쓴 거.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natural instinct,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타고난 본능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 그쵸? 내려오고 있는 누군가죠. 사이트 워크, 인도에서. 이랬을 때 뭐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냐면은 너 자신을 some manner, 어떤 방식의 그쵸? protective, 보호적인 위치에 두는 게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죠. 특히나 어떨 때? 그들 스스로를 소개할 때 너를 알고 있다고. 그쵸? 근데 이게 much to your surprise, 너에게는 되게 놀라운 거거든 이라고 의역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해봐. 니네가 이제 비전프라자 앞에 이제 학원 오려고 인도로 걸어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데 너 누구라고 하니까? 의선이 아니야? 이러면 의선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라면. by design. 단어에 나오냐? 일부러? 나오네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그쵸? 직역하면. 일부러 우리는 셋업.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려움을 이제 셋업. 설치하잖아. 근데 이 어려움에서 개인들은
validate, 입증해야만 하죠. 그쵸?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입증해? by ing,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던지 이름이나 acquaintances, 지인을 제시함으로써 혹은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서 그쵸? 유효성을 입증할. 이거 구조가 또 어렵지.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자. 이렇게. 인 위치에서 열었던 것은 이렇게 닫을게요. 이렇게. 되냐? 헷갈릴까봐 빨간색으로 해줄게.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굳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의선이를 안다고 얘기했던 그 낯선이가 뭐 야 우리 여기에서 만났잖아 라는 시나리오나 이름이나 뭐 아는 지인 야 너 이것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어쿠엔턴시스를 언급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내용은 이해했을 테고 구조를 보면 일단 인 위치 그 다음에 by 위치인데 이게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짧게 설명할게. by 위치 뒤쪽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투부정사도 그냥 완전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에비던스를 수식해준다고 보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전체를 2번 형광펜 치고 아 그냥 이런 형태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냐? 그 증거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괄호 안에 쓰여져 있듯이 즉 사진과 같은 거죠. 일단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받잖아. 그리고 그것이 gone through 통과를 한다면 인지적인 validation 뭐 검증 혹은 유효를 통과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more trustworthy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모든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 in a matter of minutes 뭐 단지 몇 분 만에. 하지만 자연스러운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실제 세상에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울 텐데 하지만 virtual world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덜 방어적인 경향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이유도 뒤에 나오거든. 어떤 물리적 위협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복에. 실제로는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의 물리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위협적인 우리는 약간 그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으로는 이 레스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되냐?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의심을 조금 덜 하게 되니까는 더 하자 라는 얘기고 23번 이 질문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너무 이익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작품을 보관하는 저장소 같은 어두운 곳보다는 이제 밝은 곳 혹은 활동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문장이 처음부터는 이해하기 힘들거든? 근데 3번 형광펜 들어서 지금 이 왓부터 갤러리랑 이 오른쪽에 있는 얘 이 둘 중에서 의미상으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구조적으로는 뭐 어려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있거든? 박물관 내에서 그 압력 혹 압박이 있어.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세선행사는 결국 pressure이죠. pressure. 그 압박이라는 게 그것으로 하여금 강조하도록 만들거든. 여기에서 25인지도 한번 고민해봐. 근데 뭐를 강조하도록 만드냐면은 박물관이 그쵸?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만들죠. 갤러리에서 over 무엇보다 활동보다 발생하는 활동보다 unseen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러면은 전자랑 후자 중에 이 전자를 더 강조하는 거죠. 전자를 그쵸? 갤러리 즉 밝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만드는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죠.
이시지층 하는 게 뭘 것 같음. 그쵸? 뮤지엄이죠, 뮤지엄. 되냐?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대세 선행사가 프레셔스니까는 it을 itself로 쓸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itself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에서 in an era, 시대에 왜는 여기에서 관계 부사로 쓰였다. 관계 부사, 세모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여기서 닫으면 되죠. 시대에. 근데 어떤 시대냐면은 그 박물관이라는 게 강요받는 시대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그들은 종종 그들의 에너지라는 것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오화를 사이로 지금 목적어 2개가 병렬되고 있죠. 온 뒤쪽으로. 그들의 갤러리를 현대화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또 temporary exhibition, 일시적인 전시회를 시작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to bring, 가져오기 위해서죠. 점점 더 많은 관객을 문을 통과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는 결국에 갤러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뭐 단발성의 전시회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박물관이 되게 애쓰고 있다는 거야. 고군부터 하고 있다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그 경제에서 그들의 예산이라는 게 종종 prioritize, 우선시하거든 부분을. 그들의 부분을.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consumable, 그쵸?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대세 선행사도 지금 펼치인 거. 그러니까 infotainment, 갤러리에서의 그쵸, 뒤쪽은 그쵸, 문장이 아니죠. 이제 예시죠.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사례로 갤러리에서의 infotainment, 뭐 inform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어떤 조각보다는 무슨 컴퓨터 스크린이나 영상 틀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구글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굿즈 앤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죠. 카페나 샵에서. 그거 알죠? 그거 나도 갤러리 잘 안 가거든? 미술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갤러리 가면은 그 기념품이나 도록 같은 거 팔잖아. 혹은 카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unlit, 형용사죠. unlit. 그러니까 light, 빛을 비추다의 PP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light, lit. 빛이 비추지 않는 unglamorous,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스토어룸, 저장실이죠. 저장실이 비록 그것들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if는 여기에서 도우랑 동의어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중간에 삽입되면. 그러니까 비록 논의는 되긴 하는데 at best 기껏해야. 기껏해야는 최고치로 봤을 때 제시되는 거죠. 서비스 영역으로. 그쵸? 물품을 처리하는 그 전시회 홀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뮤지엄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거죠. 그것들의 publicly, 공개적으로 보이는 faces. 그쵸? 부분에만. 그쵸? 겉면에만. 세모가로 닫고. 근데 그 공간 있죠. 저장 공간이라는 게 그러면서 even suffered, 심지어는 고통받게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 분사구문인 거 보여?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their modernization이죠. 이 부분이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being kept on hold랑 OR이 지금 그쵸? 분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 하우스는 여기에서 저장하다라는 뜻이고 혹은 저장하다, 뭐 수용하다. 그러면 얘 부사절로 한번 바꿔볼게. 그쵸? 부사절 접속사 가장 만만한 거 as 쓰면 되죠. as. 그 다음에 주어는 그대로 쓰면 되죠. their modernization. 그래서 본문이랑 그대로 s로 쓸게. 그 다음에 동사는 is로 쓰면 되겠죠. is, kept.
on hold. 그 다음에 or 빈 기분이 기분으로 쓰면 되죠. 기분. 그치, 기분. is 기분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쓸까요? 그쵸, is 기분으로 씁시다. is 기분. is 기분. 그럼 이해되죠? 그럼 5번 문장 다시. 최악의 경우에 박물관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거죠. 그들의 publicly, 공개적으로 가시적인 겉표면에. 그렇게 되면서 저장 공간이라는 게 심지어는 고통받게 되는 거죠. 악화가 되는 거죠. 그것들. 대열이 지칭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 뮤지엄스 얘기하는 거겠죠. 박물관의 현대화라는 게 being kept on hold. 보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빈 기분, 주어지면서 점점 더 적은 공간을. 그쵸? 근데 이게 수용할 공간이죠. 확장되는 컬렉션, 소장품을. 앤드를 사이로는 지금 serve랑 house가 병렬이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잡한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충족할 점점 더 적은 공간이 주어지면서. 아, 여기에서 그쵸, 이 대여를 이걸로 봐야 되는구나. 그 저장 공간으로 봐야지 문맥상 적절하네.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 대한 현대화라는 게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 비추지 않는. 그쵸? 그 다음에 그 저장 공간도 점점 작아지고. 그쵸? 소장품을 수용하거나. 그쵸?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것은, 그쵸, 이걸로 봐야겠다. 그 소장품의 복잡한 보존 필요성을, 그쵸, 수용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대명사를 꼼꼼하게 봐야겠네. 안 그러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나도 지금 명시적으로 소리내서 해석하면서 깨달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주제문 이 부분, 일단은 이 부분 at best랑 at worst 이 부분 유의해서 보면은 이게 글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하고,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할 때. 그 다음에 주제문은 1번이랑 3번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 1번이랑 3번. 그 다음 24번. 하이퍼 모빌리티 하면은, 그쵸, 초이동성. 직역하면 초이동성이죠. 엄청 빠른 이동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1번 문장에서는 그 하이퍼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자. 2번부터 5번까지 묶고, 그 다음에 6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으면은 2번부터 5번까지는 증가하는 이동성에 대한 설명이거든. 아니, 제 이동성 나올 때마다 진짜 내가 전남친구 이름이 이동성이거든? 아, 그래서 참 자꾸만 그 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가 심지어는 그 빈칸 단어로 출제되는 엄청 중요한 토픽이거든. 이동성이라는 게. 이동성이 아니라 이동성이죠. 이동성. 그 다음에 6번부터는 yet이라는 이제 연결어가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전, 역접의 접속사로 쓰여서 부정적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문은 저는 6번으로 골랐어요. 6번. 같이 한번 보면 hyper mobility, 이 친구가 주어져. 동사는 그죠, seems. 이제 대시가 길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이퍼 모빌리티에 대한. 근데 이게 개념이거든. 직역하면은 더 많은 이동이 더 많은 속도로, 그죠, 커버링, 더 긴 거리를 커버하는 거죠. 근데 이 더 많은 이동이라는 게 더 큰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동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긴 거리로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이 하이퍼 모빌리티인데,
뭐처럼 보이냐면 distinguishing, 두드러진, 직역하면은 구분하다잖아. distinguish가 구분이 되는 특징, 즉 두드러진 특징처럼 보인답니다.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시골과는 대조되는 도시지역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동성이 빠른 게.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지역에서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의 세계 인구가 그쵸? 현재 reside, 거주하고 있는 거죠. 스위치가 안 된 것 같죠? half가 부분 표현이라 population의 스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s가 안 붙어있네.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독해니까. 2005년쯤에 approximately, 대략 빌리언 하면 10억이니까 75억의 트립, 이동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 매일 도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에는 야 2050년이면 몇 살이야? 어우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쵸? 이렇게 해서 주어 수일치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봅시다. 일단 as죠. as. 그쵸? 원급 비교. 주어 뭘로 찾아왔냐? 그쵸? 얘로 봐야죠. kilometers. 이 친구로 봐야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traveled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고급진 말로는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infrastructure, 이게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많이 나오네. infrastructure부터 energy prices까지 주어고, 이제 permitting이 이제 분사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분사. 이거를 부사절로 바꾸면 if로 쓰시면 돼요. 이게 사실 그 되게 자주 쓰이는 관형 표현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 문장에 날씨가 허용하면 뭐 소풍 가자, 축구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weather permitting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써. 분사구문 형태로 weather permitting 이런 식으로. energy prices permit죠. permit. 그쵸? permit. 2050년에는 3배에서 4배만큼의 많은 passenger kilometer, 승객당 킬로미터가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쵸? 이동되는, 근데 이게 킬로미터, 거리인 거죠. 2000년보다. 여기에서 as는 뭐뭐보다. 그러니까 2000년대보다 3, 4배 더 많은, 그쵸? 이동거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기반시설이랑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허용을 한다면. freight movement. 그 화물 이동도 또한,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화물 이동도 증가할 것이랍니다. 그쵸? 3배 이상. 같은 기간 동안. 5번 문장. 주어는 ful로 쓰고 동사는 become이죠. 그 다음에 외쳐.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항상 이 constituting이라는 목적격 보어 부분이 그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constitute, 구성하다. 그 이동성의 흐름이라는 게 그 도시화의 주요한 역학이 되고 있답니다. 즉 도시화가 되는 데 있어서 이동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는 게 변함없이 그 도시 형태의 중추를 그쵸? 구성하면서, 그러니까 도로나 뭐 항로 뭐 공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있잖아. 좋은 얘기만 구구절절 하다가 despite 전치사죠. 전치사. 동의어는 in spite of. 그 도시의 이동성에 대한 증가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으로 있잖아. 그 접근권 있죠. 장소나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나돌리는 이제 부정 구조. 동사는 주어는 it, is. 그 다음에 여기에 벗이 있네. 두 번째 줄에 벗. 나돌리 벗올소.
그러니까 덜 편리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덜 편리하냐면 시간과 비용과 편안함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편안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쵸? 그쵸? 이거 이투 가져진 주거나 그쵸? 뭐가 덜 편리하냐면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도시에 있는 로케이션 그쵸? 장소에 액세스는 여기서 동사로 접근하다라고 쓰였네. 또한 베리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죠. 바로 그 과정 있죠. 그 moving around 도시를 돌아다니는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게 a number of 많은 부정적인 externality 외부 효과를 그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많은 세계적인 도시라는 게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접근성 위기를 그리고 특징을 갖게 되었답니다.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한 이동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무엇이라는 특징을 갖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결국에는 그쵸.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은 많이 빨리 할 수 있을지언정 뭔가 그 이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편안함은 감소하고 또 안 좋은 환경적 문제밖에 나는 사실 떠오르지 않거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돼 있어서. 그쵸. 아마 지속 불가능한 이동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빨리는 이동할 수 있지만. 그쵸. 모빌리티 항상 중요한 토픽이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9번 오즈의 마법사 지문인데 여기 보면 등장인물 4명이 나오죠. 첫 번째 친구가 스킬크로우, 즉 까마귀를 겁주는 친구니까는 허수아비죠. 스킬크로우. 몇 번 문장 보면 되냐. 그쵸. 6번 문장이죠. 6번 문장에 나오죠. 스킬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능을 원했네. 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바로 틴 매니저, 양철인간. 양철인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원했고. 그쵸. 그 다음에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라고 이름이 나오나? 그쵸.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집? 편안한 집? 맞아. 나 오즈의 마법사를 안 읽었거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기를 원했죠. courage, 용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에서 어떤 representation, 표상, 캐릭터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면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The Wizard,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를, 그쵸? consider, 간주동사네. psychological study. 그 동기에 대한 심리적 연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로시와 그녀의 3명의 친구는 그쵸? 열심히 했죠. 에메랄드 시티로 가기 위해서 그 장애물 혹은 베리어 그 장벽을 극복을 하면서 persisting 끈질기게 지속하는 거죠. 모든 adversaries 역경을 맞서 지속을 하면서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adversary 역경. 그러니까 difficulties의 어려운 단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difficulties. 분사구문 2개 에메랄드 시티에 이제 오즈가 있나 보네. 마법사가. 그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이야. 그 오즈가 줄 거라고. 수여동사. 그들이 없는 것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데이 두소에서 데이는 이
앞에 문장에 주어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do so는 work hard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반 동사를 여하튼 받는 거. instead 대신에 있잖아. 그 멋지고 현명한 위자드는 마법사는 그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었죠. 그들이 그가 아니라 즉 그는 여기에서 그 오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법사. 그들이 그 마법사가 아니라 항상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걸 그들의 위시 소망을 fulfill 그쵸? 실현할 여기에서 대신에가 함축하는 것은 그쵸? 위자드가 그들에게 그들이 없는 것을 주는 대신에를 얘기하는 거겠죠. 도로시에게 있잖아. 집이라는 것은 나데이 법비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답니다. 즉 편안함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wherever 어떤 곳이든 그쵸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용기 있잖아. 호랑 사자죠. 라이언 타이거가 아니라 사자가 원하는 용기. 너네는 용기를 원하니 지능을 원하니 혹은 이모션을 원하니. 그러게 내가 원하는 건 이 셋 다가 아닌데 적절하게 갖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갑자기 생각하게 되네. 요즘은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갈망하는 지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틴맨, 양철 인간이 꿈꿔왔던 그 감정이라는 게 지금 이거를 동사로 바꾸면 되죠. 시제를 뭘로 써야 되냐. 그쵸. 현재 시제로 보면 되겠죠. 5번 문장에 도로시도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attributes, 여기선 명사죠. 속성이었답니다. 그들이 이미 possess,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었던 거죠.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러한 그쵸 속성에 대해서 얘도 간주동사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조 뒤를 보니까 think of는 아니지만 think about으로 목적어 그 다음에 as를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in which 뒤쪽으로는 문장 완전하죠. relate는 자동사로서 관계를 맺다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나대의 법비 상관접속사 보이지? 그러니까 이 7번 문장 이해가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internal,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용기나 지능이나 감정이라는 건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안에 갖추어진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는 거죠. 타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현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네. After 결국에 있잖아. 그들이 보여줬잖아. 그러한 qualities, 특징이라는 걸 여정에서 오즈로에. 이 여정이라는 건 즉 동기부여 받은 거거든. little more than. 얘랑 비슷한 표현이 뒤에서 헷갈리게 나오니까는 3번 형광펜 칠게요. 무엇에 지나지 않는?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 받은 그러한 여정이거든. 근데 이 기대라는 건 뭐냐면 즉 생각이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죠. 어떤 것을 얻을 거라는 그들이 얻는. 결국에는 그 친구 아까 이미지에서 보여줬던 친구들이 오즈로의 여정을 떠나면서 그 길에서 아마 사자는 용기를 보여주고 허수아비는 지능을 보여주고 틴맨
그 양철인가는 감정을 보여주었나 봐. 아마 도로시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네요. 결국에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것은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expectation. 어떤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결국 기대, expectatio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에 이제 이 4학번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30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그 007 봤어? 007? 007에서 그 제임스 본드가 이제 영국의 어떤 비밀 기관에서 일하는 에이전트 요원이잖아. 근데 그게 꼭 사람이 아닌데 지금 영영사전에는 a person 혹은 내가 보기에는 a thing. 그쵸?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이죠. 무엇을 on behalf of 또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대신하여서 이런 거를 에이전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두 번째 토픽은 학습이죠. learning. 그 예습을 철저히 했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다. 에이전트와 학습에 대한 글인데 이게 내가 이거 the extent to which로 알려줬잖아. 근데 그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신에 그 관계부사 when을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extent that 혹은 the extent to which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그러니까 that 대신에 얘는 여기서 지금 관계부사고 to which 써도 되는 거. 이 동그란 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주어, 동사 나오고 rather 되는 not.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거죠 일단. 오토노미는 자율성에도 자율성. to the extent 그 정도까지만 혹은 그 단어에 나온 것처럼 경우에 에이전트가 prior knowledge 그것의 설계자의 이전의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 있잖아. 그것 자신의 percept 지각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입력된 설계자에 의해서 입력된 그런 이전의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혹은 없다고 얘기하죠.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오토노머스, 자율적이어야 하거든. 그것은 배워야 돼. 그것이 그쵸?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 보완하기 위해서. 그쵸? 부분적,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옳지 않은 이전의 지식을 혹은 알물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백큐ම් 클리닝 에이전트 있죠. 니네 그 진공 청소기나 혹은 그 무선 청소기 알죠? 무선 그 뭐라고 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내가 그 독립하고서는 그 로봇 청소기구나. 로봇 청소기를 샀거든? 근데 처음에는 썼는데 이제 나중에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왜냐면 그 로봇 청소기를 쓰려면 바닥에 있는 자지우레한 거를 다 치워야 되거든. 의자 올리고. 그러니까 안 쓴 지 거의 한 6개월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전원을 꺼놨어. 바닥도 닦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 집은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공 청소기 에이전트 있잖아. 근데 얘가 foresee 예측하는 걸 배우거든. 어디에서 언제 추가적인 그러한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걸 배우는데 더 잘한답니다. 어떤 것보다? doesn't learn 그쵸? 뭐가 생략되는지 알죠? learn to foresee 이가 생략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닫을까? 그쵸? 되냐? 그러니까 예측하도록 학습된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가 학습하지 못하는 진공 청소기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practical matter.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원, 여기선 진공청소기겠죠? 셀덤은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부정을 해석해야죠. 그 진공청소기는 완전한 자율성을 필요로 한답니다. From the start 나 잘못 해석했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여준 거야? 속지 않았죠? 그 현실적인 그 수준에 있어서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진공청소기라는 게 완전한 자율성을, 그쵸, 거의 필요로 하지는 않는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요구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라는 게 거의 뭐뭐 않는, 계속해서 little seldom, 거의 혹은 어떠한 경험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있잖아, 처음에. 그것은 움직여야만 하죠. randomly, 그쵸, 무작위로. 만약에 그 설계자가 어떤 어시스턴스, 지원을, 그쵸,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이게 로봇 청소기를 처음에 사용할 때 걔가 딱 켜자마자 우리 집의 그 구조를 아는 게 아니잖아. 설계자가 우리 집을 이제 와서 이제 이완의 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라고 그 로봇 청소기에 코딩을 해놓은 게 아니라면은 처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쓸 때 그 걔가 막 벽에 엄청 부딪히고 물건에 부딪히면서 우리 집을 이제 매핑하거든, 매핑. 그쵸?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 just as는 여기서 지금 비유적 표현이거든, 비유적 표현. 진화. 인간의 진화 얘기하는 거죠. 진화라는 게 provide A with B. 동물에게 충분히 built-in 선천적인 반사 능력이라는 것을 제공한 것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충분히 길게, 그쵸, 배울 정도로 스스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그 탁 치면은 뭐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본다든지, 혹은 뭐 어둡거나 그런 곳에서 갑자기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뭐 반사 능력이겠죠, 선천적인. 그런 것처럼 이 to 가져진 주어 reasonable, 합리적이랍니다. 역시나 provide A with B 보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얘기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의 에이전트에게 일부 초기의 지식을, 그죠,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학습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초기의 지식을 제공하는 게, 그쵸, 합리적이랍니다. 그러니까 학습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초기의 지식도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에이전트에게. F12부터 동그란 괄호죠. 충분한 경험 후에 환경에 대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의 지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경험을 한 후에는. 그래서 통합시키는 거 있죠. 학습을 통합시키는 건 그 에이전트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거죠. 잠깐만. 그쵸, 원은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봐야겠다. 그쵸, 여기선 일반적인 사람. 학습의 통합이라는 건 우리가 단일한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설계하도록 만든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하는 거죠. variety of 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설계하도록 허용한답니다. 그쵸?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결국에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학습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itial knowledge, 초기의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네. 주제문을 다 읽고 나니까는 내가 원래 처음에는 2번이랑 7번 골랐는데 다 읽고 나니까 다른 걸로 고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5번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 읽고 나니까는. 5번. 그 다음 31번. 이거 우리한테 되게 가까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배고파서 더 이상 먹질 않는다는 거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인스타에 뭐 신라호텔의 망고 빙수가 7만 원인가 8만 원 뭐 이런 거 하잖아. 혹은 뭐 서울의 힙한 카페에서 파는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막 엄청 비싼 케이크 같은 거? 그쵸? 그런 거를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뭐 과시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만약에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한다면 그쵸?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혹은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도록 재배된 그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쵸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단어가 subsistence? subsistence 이게 나 조금 헷갈렸거든? 이게 생존이나 생계 그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subsistence 얘는 최저생활 그러니까 진짜 죽지 않고 살 만큼의 최저생활 얘기하는 거고 subsistence 되냐?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 있죠. 아래 subsistence, sustenance 밑에 단어로는 5번에 나오네. 단어 5번 사람들이 항상 그쵸 먹을 필요가 있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먹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고 항상 우리 먹어야죠. 먹기 위해 살죠. 먹기 위해. 2번 여기서는 이제 분사죠. 증가하는 강조 있잖아.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라는 게 put an end to 끝내진 않는답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끝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이제 물질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prevailing, 우세한, 만연한 경제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은 점점 재형성되고 있답니다. 아,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 사람 있잖아. 일하는 사람들 있죠. 지식 분야에서 계속해서 높은 급여를 추구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 요즘 뭐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똑같거나 더 큰 강조를 두는 거죠. 자극이 되는 일을 하는데 엔드 사이로는 지금 이 doing이랑 being이 병렬되죠.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타임 스케줄을 따를 수 있는데 똑같은 혹은 더 큰 강조점을 둔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자극되는 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일정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이러면 돈 많이 못 벌죠. 그쵸? 5번 돈이 중요하죠. 그쵸? 내가 그 인명여고랑 수업할 때는 그 급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너네가 이제 24살 그쵸? 24살 이제 20, 21, 22, 23 니네가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휴학하지 않고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24살 3월에 졸업하거든? 그러면은 뭐 1년 정도 취준한다고 하면 한 25살쯤에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무슨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었겠죠? 근데 한 명의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스타벅스를 가서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주문할 정도의 급여를 벌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제 35살이잖아. 아니 이제 만 나이니까 33살이죠. 뭐 연애도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도 없고, 당연히 애도 없고, 뭐 반려견이나 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돈 쓰니까는 딱히 음료 가격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또 그 답변을 들으니까는 되게 수긍이 가는 답변이더라고. 여하튼 그 컨섬션,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소비한다는 게, 돈을 주고 소비한다는 게 progressively 이제 점점 덜 결정되고 있죠. 그 욕구에 의해서. sustenance, 생존, 생계를 위한 욕구에 의해서 덜 결정되고 있죠. 이 and를 사이로 동그란 괄호를 여기서 닫으면 안 되는데. 그쵸? 지금 이 두 개가 병렬된다고 보면 되죠. need랑 그쵸? use.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죠. 되냐?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 젠장, 얘도 이 컨슘드가 뒤에서 앞으로 굿즈 수식해주는 거다. 소비되는 상품에 대한 그러한 실용적인 사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컨슘드에 이번 연금펜 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긴 하지만 증가하는 요소 있죠. 음식의 가치에 있어서의 증가하는 요소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것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잖아. 먹기 위해서. 그 이국적인 퀴즌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근데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든. 그 다음에 상징화하죠. 디스팅티브, 구별되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화하죠. 그러니까 인스타 올리려고 음식 특이한 거 먹거나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먹는다는 거죠. 진짜로 그 뭐 물리적인 칼로리를 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Publix, Post Industrial Society. 포스트는 이후의라고 했죠. 이후의. 그 다음에 프리는 이전이고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의 사회의 대중들은 증가하는 강조를 두는 거죠. 정치적 소비주의에. 이 정치적 소비주의가 뭐냐면, 정치라고 하면 정치질 한다고 하잖아. 정치질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권력을 갖고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집단이 권력을 힘을 갖고 목적을 향해서 소비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보이코팅, 불매운동을 하죠. 상품 불매운동을 하는데 이 상품의 생산이라는 게 위반하죠. 생태학적 혹은 윤리적인 기준을. 동그란 괄호로 닫고. 되냐? 후즈 별표? 잘 안 나오는 거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내가 앞서 처음에 설명한 거를 그쵸.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서치에즈는 이제 예시죠. 그런 정치적 소비주의에. 소비라는 건 점점 더 적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생존에 대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그쵸. 생활 방식의 퀘스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려고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스타일이나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주제문은 9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믿기지 않지만 마지막 질문이네요. 36분 지금 12시 36분. 피곤해. 이거 3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강조해서 설명했었던 상호 호혜주의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호혜 기억나죠? 영어로 뭐야? R로 시작하는 거 소유나. reciprocity.
reciprocity.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다. 그쵸? give and take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한 가지였죠. 권선징악. 좋은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은 벌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받으면 주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주면 상대방이 나 지금 말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하죠. 그죠? 상호 호혜 엄청 중요해. 꼭 가져가. 그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있잖아. 사람들은 그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베이시스 기반으로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시골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계절 농업 일이죠. 그쵸? 수학과 같은. 혹은 불규칙적으로. 크라이시스 위기의 경우죠. 예를 들면은 헛간에 다시 지을 필요성과 같은. 근데 이 헛간이라는 게 그쵸? 손상된 거죠. 화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칙적 혹은 비규칙적으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노동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노동 공유 집단은 목적격 보이죠? 네모 가로로 닫을게. 이것도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 조심하고. 차라리 주관식을 내고 범위를 좁게 해줬으면 좋겠어. 노동공유 집단이라는 거는 결국 일부랍니다. 도덕 경제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인데, 즉 도덕 경제의 하위 개념에 있는 게 노동공유 집단인가 봐. 왜 그러냐면 어떤 누구도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어떤 가족이 투입하고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세모가로 닫고. 그러니까 도덕에 의존한다는 거죠. 뭔가 딱딱 장부에 기입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어카운팅, 그 정산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네. regulate, 조절하다, 규제하다. 여기서 instead가 함축하는 건 윗줄에서 그쵸? 이거죠. 어떤 누군가가 그쵸? 공식적인 기록을 하는 대신에. 집단은 moral community, 도덕적 공동체의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수년간의 믿음과 공유로 특정한 집단에서 있잖아. 북아메리카에 노동 공유라는 게 주요한 경제적 요인이랍니다. 사회적, 코히전, 응집성에. 그러니까 노동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집단이 응집된다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이제 유대감, 응집성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족들은 어떤 가족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 보수 일에 직면했을 때 이 보수라는 게 집단의 노동을 필요로 하거든. 그러면은 그 헛간을 짓는 파티가 is called 소집이 된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타나죠. 돕기 위해서. 성인 남성들은 manual labor, 그 육체 노동을 제공을 하고 성인 women, 여성들은 음식을 제공하죠. 그 이벤트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그 헛간을 짓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이 여기서 헬프는 명사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예전에 우리 한국 그 시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